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도 구글 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구글, 네. 구글은 또 어떻게 들어가죠?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구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구글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구글 입력하셔서 구글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체험단 설문지는 구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음소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구글로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구글로 들어가셔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저처럼 뭐 하나의 구글 계정이 보여지실 거예요. 프로필. 네, 누구나 구글을 들어가시면 다 계정이 다 있습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사진이 있는 계정이 있고 그냥 아바타처럼 아무 사진이 없는 사람 모양의 형태인 프로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사람마다 다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로필 왼쪽에 보시면 구글 앱이라고 해서 점 9개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메일이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9개 버튼이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구글 폼이라는 설문지 템플릿, 그러니까 툴이죠. 툴을 제공도 하고요. 그리고 엑셀과 쌍둥이인 엑셀 스프레드시트란 요 시트라는 이 워크시트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PPT, 네, 파워포인트라고 하죠, 우리. 네, 그걸 이제 슬라이드라고 해서 요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료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셔서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맨 아래에 보라색 문서 모양처럼 생긴 홈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FORMS라고 해서 거의 맨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라색 문서, 자, 이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폼, 설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왼쪽에 설문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설문지 이렇게 왼쪽 상단에 설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동안에 만든 설문지 리스트들이 쭉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보여지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보여지시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템플릿 갤러리라고 해서 자, 위에 상단에 자, 깜빡깜빡 보여지시죠? 템플릿 갤러리라고 해서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툴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보시면 나는 설문지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번거롭습니다. 좀 쉬운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약속 잡기, 행사 참석 여부, 파티 초대, 티셔츠 신청 요런 툴들 고객들이 작성할 수 있는 리스트, 네, 설문지 요런 작성 템플릿들을 구글에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는 없지만 이렇게 요걸로도 활용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왼쪽 위에 상단에 내용 없음이라고 해서 여기 무지갯빛의 플러스 버튼 보여지시죠? 내용 없음 플러스. 우리는 새 양식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왜?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요. 자, 플러스. 자, 여기 플러스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새 양식,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보여지시는 거는 큰 대제목 설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거나 또는 백스페이스를 통해서 지워주신 뒤에 여기다가 앙팡팻, 자, 다시 한번 앙팡팻 위너스 체험단 모집이라고 대제목을 넣어 볼게요. 자, 앙팡팻 위너스 체험단 모집이라고 해서 자, 아래 하단에는 설문지 설명란이 있죠? 여기는 말 그대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체험단을 모집할 건지 구체적인 설명란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에다가 뭐 1번 모집 기간, 예를 들어서요. 모집 기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11월 29일 수요일이죠. 자, 이렇게요. 자, 12월 10일 일요일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엔터. 2번 모집 인원 20명 또는 3번 모집 장소 땡땡땡 그리고 4번 모집 방법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모집 장소, 모집 방법까지 작성을 해 보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체험단 모집, 만약에 체험단을 모집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목으로 또는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상단에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해서 왼쪽에 아무것도 지금 적혀져 있지 않은 제목이 보여지실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냥 마우스 커서를 따닥 이렇게 더블 클릭 이렇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앙팡팻 위너스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이 위에 상단에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설문지를 한 번만 만들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자, 우리가 구글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구글 폼 양식을 검색할 때 내가 만든 양식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앙팡팻 위너스 체험단 모집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생성한 구글 폼 설문지 바로 보여지시죠? 그냥 이 부분 클릭해서 다시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시 수정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또 수정을 할 때 또는 추가로 모집이 또 필요할 때 라고 하실 경우에도 오른쪽 상단에 보내기 옆에 점 3개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사본 만들기를 통해서 앙팡팻 위너스 체험단 모집도 만들어 보시고 앙팡팻 위너스 무슨 사업단 모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 설문지를 또 여러 개 사본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셔도 되겠죠? 자, 이제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성함이 되겠죠? 성함 또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성함이라고 적어 놓으면 딱딱한 이미지로 보여지실 수 있기 때문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내용, 장문의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자, 여기 오른쪽. 자, 이 부분이 뭐냐면 객관식 질문이라고 지금 자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대답에 대한 유형.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함을 작성을 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성함은 짧다, 길다? 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단답형으로 내가 대답을 받을 건지, 장문형으로 내가 대답을 받을 건지 라고 묻는 곳이에요. 자, 이해하기 쉽죠?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나는 장문형, 이름이 막 10자, 20자 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단답형으로 놓으시면 되세요.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질문을 더 던지고 싶어요.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네, 약간 십자 도라이버처럼 생긴 플러스 질문 추가 버튼입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버튼, 요 질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래에 두 번째 질문 사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첨이 됐을 때, 선정이 됐을 때 고객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부분으로 생성을 했을 때 연락처도 단답형으로 확인이 되니 자동으로 구글에서는 단답형으로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 또 플러스 질문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추가.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영상도 같이 함께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앙, 방, 배, 위너스 체험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앙팡펫 위너스 체험 영상이라고 했지만 자, 보시면 자, 영상 추가, 동영상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추가. 자, 영상 검색 요란에 그냥 우리 동영상 링크, URL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V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검색창, 이 파란색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앙팡필 위너스 인천 남동센터에서 꿀 정보를 알려드려요. 위너스가 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온 거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 편집해서, 네, 한번 올리셨었죠. 뭐 유튜브는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셔도 되시고, 또는 앙팡패 위너스 관련해서 네,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내가 좀 가지고 오고 싶거나 아니면 내 고객들에 좀 보여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체험단 신청서가 아닌 사업단 모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앙팡펫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보상체계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무슨 체계? 이런 식으로 그거를 또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창 돋보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딸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음영이 생기면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아래에 선택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래에 영상이 생겼고요. 위에 앙팡펫 위너스 체험 영상이라는 부분 아래에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앙팡페 위너스 체험 영상을 다시 컨트롤 X 하셔가지고 여기 영상 위에다가 컨트롤 V 버튼을 통해서 내려놔 주시면 되시고 요 질문은 우리가 추가로 질문을 잘못 넣었다든가 아니면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 하단에 휴지통 모양인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체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단락을 넣어 보았는데요. 하나 블록, 두 개의 블록, 세 개의 블록, 우리가 블록을 세 개를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잘 입력이 되어 있고 잘 영상이 들어갔는지 한번 미리 보기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상단에 팔레트 옆에 눈 모양이 있습니다. 위에 상단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미리 보기라고 해서 눈동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지시는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집니다. 자, 영상도 잘 재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생. 소리도 잘 들리고 잘 재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수정하고 싶다. 수정의 단계로 다시 넘어가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 아래 하단입니다. 이번에는요, 위에가 아니라 아래 하단에 연필 모양이 보여지실 겁니다. 연필 모양, 설문지, 수정. 자, 설문지 수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아까 조금 전 단계인 것, 성함, 연락처, 체험 영상 이 세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여지시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체험 영상에다가 또 우리 질문사항을 또 추가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자, 그러면 체험 영상 밑에 또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생성이 됐는데요. 자, 체험단에 저는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체험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라고 또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사항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뭔가 대답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죠, 구글이. 네, 장문형으로 바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플러스 또 눌러볼게요. 플러스 이번에는 체험단은 어떠한 SNS 채널을 통해 알게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블로그, 뭐 유튜브, 뭐 다양한 이런 SNS 채널이 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인스타그램 말고 혹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다가 이 구글 폼을 작성을 우리가 마친 다음에 하나의 링크를 생성할 거예요. 링크로.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죠. 왜? 그 사람이 체험단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고객들이 어떠한 SNS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셨는지 유입 채널 요 리스트를 넣어 놓으시면 아, 어떠한 고객이 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고객들이 유입이 됐는지 내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뜻은 아, 어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여기 옵션 1번에다가는 자, 블로그라고 작성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자, 세 번째는 유튜브라고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체험자는 어떠한 SNS 채널을 통해 알게 되셨나요? 라고 했는데, 자, 구글에서 내가 무언가 여기다가 대답 유형을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식 질문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객관식 질문과 체크박스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단은 어떠한 SNS 채널을 통해 알게 되셨나요? 라고 했을 때, 객관식으로 질문을 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다양하게 뭐 10번, 11번도 가능하죠. 자, 내가 넣고 싶은 이런 보기 유형 1번 블로그, 2번 인스타그램
우리 객관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객관식 문제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양한 대답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질문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객관식 질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체크박스는 뭐냐면, 자, 체크박스는 바로 이 객관식 질문이 앞에가 지금 동그라미가 붙어 있잖아요. 블로그 앞에 동그라미, 인스타그램 앞에 동그라미, 유튜브 앞에 동그라미. 근데 체크박스를 바꾸시게 되면은 앞에 네모박스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차이점은 뭐냐면 객관식 질문은 한 번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하나만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체크박스는 복수형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체크박스로 좀 두었습니다. 체크박스로 두은 상태에서 자, 미리 보기 클릭.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객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체험단은 어떠한 SNS 채널을 통해 알게 되었나요? 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세 개를 복수 형태로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설문지 수정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객관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박스를 위에 있는 객관식 질문 유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블로그면 블로그,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면 유튜브 이렇게 하나의 대답만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바로 단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설문지 유형 다시 한번 수정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인지 아니면 단답형으로 선택하게 할 건지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는 SNS 채널 통해서 알게 되셨다라는 내용으로 들어오게 할 거니까는 이건 당연히 객관식이어야 되겠죠? 하나만 대답을 하게끔요. 자, 이렇듯 우리는 영상도 넣어 보았고요. 텍스트도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지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이미지. 자, 이미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추가. 자, 이미지 추가는 질문 추가 밑에 네 번째에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미지 추가 버튼 바로 보여지시죠? 약간 우리 휴대폰 안에 있는 갤러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미지 추가. 자, 찾아보기 클릭. 찾아보기 클릭. 자, 저는 이미지를 하나, 하나. 자, 요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열기. 그러면 우리 앙팡페 리너스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의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뉴스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아니면 홍보물이 있다? 라고 하시면 나는 영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또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들도 불러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요 이미지를 난 좀 맨 위로 올리고 싶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실 때는 자, 위치를 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위에 올리고 싶다란 말이죠. 자, 앙팡페 위너스 체험단 모집 위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제목이랑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중간 사이에다가 낑겨서 넣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각 블럭마다 점이 6개 이렇게 중간에 상단에 중간쯤에 이렇게 점이 6개가 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화살표가 네 군데로 뻗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위로 블럭을 위로 쌓아주시면 됩니다.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틀리도 마찬가지예요. 리틀리도 하나의 블럭 쌓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 맨 밑에 있는 블럭을 위로 올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자, 체험 영상도 자, 카드 뉴스 위에 밑에다가 좀 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신다. 아시겠죠?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해서 넣긴 했는데 우리가 설문지를 넣으실 때도 뭔가 개인정보 동의사항 있잖아요. 네, 개인정보 동의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약간 요런 내용도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넣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계신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복사하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톡방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질문 추가라고 해서 여기에 질문사항에다가 컨트롤 V를 통해서 네, 본인인 아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앙팡팻 안내 문자 발송 및 참여 확인이라고 적어 놓았고요. 본 정보는 앙팡팻 체험단 등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사항에 대한 내용만 적었는데도요. 오른쪽에 객관식 질문이라고 해서 네,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기 1, 뭘로 대답을 만들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딸깍하고 갖다 대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는 나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동의라고 적어주시고 또 여기 밑에다가는 비동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상대방은 이거에 대한 동의,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체험단 모집하시는 분들도요. 이분들께서 연락처를 내가 제공함에 있어서 이 연락처가 다 딴 데다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의심이 좀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덜 걱정되겠죠. 그분들께서.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자,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어떠한 SNS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셨는지 이 부분을 뭔가 필수 항목을 체크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상대방 고객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게끔 좀 넣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요 질문사항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이 질문사항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삭제할 건지 아니면 이 질문사항을 다시 복사를 할 건지 이렇게 묻는데 여기에 옆에 필수라는 항목이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필수 항목은 뭐냐면 활성화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고객이 성함을 꼭 적지 않으면 그냥 내가 깜빡하고 성함을 안 적고 제출 버튼 눌렀다든가 그러면 제출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항목은 작성해 주셔야 제출이 됩니다. 라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반드시 이 고객의 이 항목은 이 정보는 꼭 내가 얻어가야겠어.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필수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연락처는 꼭 받으셔야 되겠죠? 왜? 우리가 연락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설문지 클릭.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필수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냥 딸깍 버튼만 눌러주시면 비활성화에서 활성화로 보라색 버튼으로 넘겨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체험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아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체험단, SNS 채널 요거는 나는 꼭 필수로 넣고 싶다. 왜냐면 누가 어느 채널을 통해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가 집중적으로 그 채널만 좀 홍보해도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개인정보 요거는 꼭 필수로 해야 되겠죠?
자, 필수 체크. 자, 요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필수가 인지 아닌지 요것만 활성화, 비활성화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설문지가 밋밋합니다. 뭔가 좀 예쁘게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예쁘게 꾸며볼 때는 자, 눈 모양 미리 보기 위에 상단에 미리 보기 왼쪽에 팔레트 모양이 있습니다. 뭔가 물감을 칠할 것 같은 이런 팔레트 모양이 보여지시는데요. 이게 바로 테마 맞춤 설정 버튼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자, 텍스트 스타일 자, 머리글, 질문, 이 텍스트, 이 글꼴들도 폰트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머리글. 자, 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자, 맨 위에 머리글이죠. 자, 블랙 한산스 요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두꺼운 블랙 한산스 폰트체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 크기도 난 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하시면 자, 22 폰트로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도 지금 로보토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도형체라든가 질문을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도형체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포인트 너무 좀 작습니다. 조금 말 그대로 좀 어르신 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나는 좀 키우고 싶다. 폰트를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12에서 14 폰트로 좀 너무 작다. 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5 폰트로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텍스트. 텍스트도 역시 그냥 도형체나 좀 맑은 코딩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요렇게 해서 글씨 폰트도 12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2로 좀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머리글은 제목, 질문은 내가 그동안 입력한 질문, 텍스트는 요 본문 텍스트를 의미하시는 거니까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전 요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글 이미지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뭐지?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선택 중간입니다. 중간쯤에 이미지 선택. 자, 이미지 선택이란 건 뭐냐면 뭔가 밋밋한 이 구글 폼 설문지 이 제목 위에다가 뭔가 하나의 테마를 넣는 겁니다. 그림을 넣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이런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PC에 저장되어 있는 나만의 앙팡필 위너스 이런 배너 사진을 또 넣으실 수도 있고요. 난 요런 사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자, 없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기존에 제공하는 테마라는 곳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테마 부분 중에서 생일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입니다. 생일. 생일로 들어가면은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왠지 앙팡팩과 어울리는 이 고양이가 꽃갈모자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아래 하단에 삽입 버튼이 보여지게 됩니다. 삽입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밋밋한 설문지가 굉장히 예쁘고 초록초록한 이게 초록색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탕화면, 이 바탕에 있는 설문지 이 배경 색상도 같이 덩달아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색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은 뭐냐면 요 띠 두르는 거. 요 고양이 밑에 보면은 약간 초록색 띠가 보여지시죠? 요런 띠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띠가 초록색, 회색 요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파란색이 더 예쁜 것 같네요. 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배경 색상도 요 띠가 파란색이었다면 이 배경 색상도 약간 연한 파랑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색상 내가 조금 튀는 색상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플러스로 들어가셔 가지고 핑크빛 요런 색상으로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해 볼게요. 자, 요렇게요. 자,
너무 분홍분홍하네요. 그쵸? 저는 그냥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무난하게. 자,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꾸몄다라고 하면은 전 X 버튼을 통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링크와 우리가 QR코드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QR코드 생성을 했었죠. 네임카드를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 네임카드 안에 우리가 QR코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상단에 보내기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 편지 모양 옆에 클립 모양이 있습니다. 클립 모양 클릭 가운데에 클립 모양 클릭하셔서 URL 단축 버튼이 있어요. 왠지 링크가 너무 깁니다. 이 링크를 다 넣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URL 단축 버튼을 딸깍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이 폼 링크가 단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소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복사. 그러면 우리 구글 폼 링크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우리 줌 채팅창에 현재 우리 선생님들께서 접속해 있는 이 줌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보냈습니다. 자, 링크에다가 그냥 우리 선생님 한번 아무거나 작성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아무거나 작성해봐 주세요. 제가 우리 줌 채팅창을 클릭하셔서 성함 뭐 아무개, 홍길동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연락처는 뭐 012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시고 한번 작성해 보여 주셔서 아래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제가 뭐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성하고 계시는 동안에 QR코드는 어떻게 생성하냐. 이렇게 우리가 링크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설문지를 누군가가 클릭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요. 또는 QR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전단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명함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포스터를 제작을 할 때 경우에도 이런 설문지 체험단 모집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만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체험단 모집을 위한 이런 설문지를 고객들이 유입되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생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페이지의 QR코드 생성이라는 버튼이 바로 보여지십니다. 자, 중간쯤에요. 이 페이지의 QR코드 생성.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복사. 자, 제가 요 이미지는 우리 앙팡패 단톡방에 있는 곳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보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를 또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여기를 딸깍하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스캔만 하시더라도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아무도 안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걸로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서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몇 명이 접수가 됐는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단톡방에도 앙팡패 단톡방에도 한번 제가 링크를 보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속해서 아무개라고 해서 이름을 작성해 볼게요. 자, 제출 버튼 눌렀습니다. 자, 보여지시나요? 제출 버튼 눌렀는데 여기 응답에 한 분 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외에 다른 선생님이 또 한 분, 또 두 분, 네, 총 세 분이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응답이 바로 실시간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답 클릭. 그랬더니 우리 다정 선생님, 강민정 선생님 실질적으로 또 휴대폰 번호까지 작성을 해주셨고요. 네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동의, 모두 100% 동의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 볼게요. 근데 한눈에 이거를 조금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에서 제공하는 엑셀과 쌍둥이인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받은 사람들과 엑셀과 연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응답 부분에 반드시 응답으로 들어가셔서 시트의 연결.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시트의 연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냥 새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들기. 그러면 엑셀과 쌍둥이인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바로 연동이 됩니다. 자, 요게 장점이 뭐냐면 얘네는 아예 저장 버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저장 버튼이 아예 없어요. 네, 그냥 자동으로 얘네가 저장이 됩니다. 예, 자, 실시간으로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접수가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함, 연락처, 체험단은 인스타그램 이렇게 통해서 들어왔다. 동의하겠다. 이런 리스트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막 어디다가 타이핑해서 넣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를 따로 우리가 리스트화해서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폼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구글에 들어가면은, 구글 폼, 그거를 구글 와플 버튼이라고 해서 점 9개 버튼 보여드렸죠? 거기에서 시트라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시트. 그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트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앙팡패 위너스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 따로 그냥 시트를 만들기만 한 거예요. 지금 만들기만 했습니다. 따로 저장 버튼 안 했어요. 자, 구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자, 아까 위에 상단에 점 9개 있었죠? 점 9개. 우리는 여기에서 구글 폼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쭉쭉쭉 내려가서 중간쯤 보면 시트 있었습니다. 시트. 초록색 기억하세요? 초록색 클릭해 보세요. 그러시면 아까 제가 리스트 저장 따로 안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앙팡패 위너스 체험 모집 보시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똑같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 또 좋은 점, 저장 버튼을 한다. 이거 다운받아서 다른 데 어디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굳이 다운받아서 다른 데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링크로 또 자, 인터넷 위에 상단에 보시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공유 버튼 클릭. 위에 상단에 공유 버튼입니다. 공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링크를 통해서 보여드려서 편집도 할 수 있게끔 또는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요거를 설정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공유 버튼 들어가서 자, 여기 일반 액세스 밑에 제한됨 옆에 밑으로 뻗어 있는 삼각형이 보여지실 거예요. 역삼각형 클릭. 그러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클릭. 뷰어만 할 건지 또는 상대방이 편집을 하게 할 건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원들이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에게 내가 이 체험단 모집을 리스트를 공유하고 싶다. 그치만 편집은 허용하지 않고 나는 뷰어, 볼 수 있게끔만 허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뷰어만 클릭하신 상태에서 링크 복사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링크를 우리 단톡방이랑 우리 줌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요 링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은 누가 또 들어왔는지 이렇게 또 사람 모양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링크를 또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팀원들 간에 이런 리스트들도 공유할 수가 있구나. 쉽고 빠르게 내가 굳이 다운받아서 메일로 발송하지 않아도 공유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없네요.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사람 모양이 뜨거든요. 누군가 또 들어왔는지 좀 신기합니다. 구글은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빨리빨리 또 리틀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구글 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내분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작성을 마쳤고요. 만약에 우리 체험단 기간이 끝났습니다. 12월 10일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응답 부분으로 들어가서 응답 받기를 이제 비활성화해 주시면은 이제 상대방 고객이 작성할 수 없게끔 바뀝니다. 네, 여기다 응답자를 위한 메시지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험단 모집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 링크, 이 구글 폼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뜨게끔 됩니다.